안녕하세요. 이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1월 2주차 주간 금융시장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난주와 같이 주간 금융지표 추이, 그리고 주간 금융시장 리뷰, 마지막으로 주간 경제지표 일정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주간 금융지표 추이입니다. 금리와 물가 부분이고, 먼저 이제 미국채 10년물 기준금리죠. 미국채 10년물은 3.56에서 주간 3.50, 지난 금요일 종가입니다. 3.50으로 끝이 났고 6bp 하락했습니다. 전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위험자산 매매 타이밍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하이드 스프레드 지수는 4.47에서 4.42, 4.21, 26bp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 다우지수는 0.3%, 나스닥 지수는 0.7%, S&P 500은 0.4% 주간 동안 상승했던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 옆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10년 BEI 지수, 10년 BEI 지수와 코어 PC 지수입니다. 10년 BEI 지수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지수고요. 이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지수고요. 그리고 코어 PC 지수는 연준이 확인하고 있는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수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 보면 이 두 개의 지수의 차이가, 이 수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특히 2000년,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많이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2021년 이후 이 두 개의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갭, 그러니까 연준의 시선과 투자자의 기대가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당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투자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10년 BEI 지수는 기간이 10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연준의 PCE 지수는 그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투자가들은 10년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물가 지수를 판단하고 있는 거고, 연준은 현재 상황의 물가 지수를 차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차이가 현재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 미시간 대학 소비 심리 지수와 같이 발표되었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 1년치를 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4.0 이렇게 나왔고, 이 차트는 뉴욕 연준, 그러니까 우리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할 때 활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가장 최근자 자료를 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5.0, 그리고 5년은 3.0, 10년은 2.4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수준은 지금 10년 BEI하고 유사하지만 현 시점에서 1년 후의 미래는 5.0,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여전히 현재의 물가 수준을 낮게 보고 있지 않고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고용 지표를 예를 들어서 그 타이트한 고용 지표가 둔화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존 정책을 전환시킬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자들은 10년 BEI 등 이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를 삼고 있는 2%대 근처로 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부터는 금리 정책을 좀 더 긴축적인 정책에서 완화적인 측면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소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이 계속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거는 12월 FMCA 이후에 발표된 그 우리 SEP입니다. 그 내용 보면 점도표 있는 그 자료들이죠. 이 자료를 보시면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3년 GDP, 실질 GDP는 0.5%, 그리고 물가지수, 코어 PCE는 3.5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연준에서 1년 후에, 그러니까 2023년이니까 12월 달에 놓은 그 자료니까 1년 후에 미래의 GDP는 0.5, 그리고 코어 PCE는 3.5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 연방 기준금리는 5.1%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 체크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물가 플러스 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리얼 GDP, 그리고 물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코어 PC.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0.5 플러스 3.5면 약 4.0. 그러니까 연준이 예상할 수 있는 그 10년 국채 기준금리 수준은 2022년 말에는 약 4.0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계속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으니까. 다만 4.0 수준이면 연준이 생각하는 그 목표 수준, 그러니까 현재 10년물 금리가 3.5인데 4.0 수준이면 어느 정도 장단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이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3.8 수준에서 미국채를 매수했다, 일부 분할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베이스가 이런 연준의 생각과 현재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나온 전략입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주간 금융시장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경기입니다. 미시간 대학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뭐, 소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미국 GDP 구성 요소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점검할 때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1월 미국 소비 심리 지수는 64.6으로 전월 대비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했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 특히 중요한 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번 1월 자료는 상회를 했습니다. 그 기타 현재 평가 지수 그리고 6개월 이후의 미래 기대 지수 모두 전월 대비 그리고 예상치 대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하나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소비 심리 지수가 현재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상당히 둔화했던 과정에서 이번에 지금 반등하고 있는 초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시선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으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 미국 경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이제 여사적으로 하단 국면에서 이제 일부 반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다는 부분이 적어도 지금 미국 경제에서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하면 다소 둔화는 되겠지만 침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 침체라고 보기는 이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 내용은 연준 회의를 마치고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미국 경제가 침체는 아닐 것 같다. 아직은. 이 말에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11일 날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들이 다소 둔화됐지만 침체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상황에서 관심 사항이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이 이제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발표가 될 건데요. 그래서 11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면 그 대형 은행 실적이 이제 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경제 여건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이유가 예대 마진,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예대 마진이 늘어나서 마진은 증가했지만,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모기 시장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보유 중인 유가증권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평가 손실 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까라는 고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면 다소 둔화되는 가정이라고 하면 월스트저널에서 예상했던 그런 수치보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연결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차트는 하이드 일드 본드, 그러니까 하이드 채권, 그 채권의 펀더멘탈 부분인데 보면 펄링 엔지라고 해서 신용 등급이 적격에서 부적격 등급으로 내려가는 기업들, 그 라이징 스타라고 해서 부적격에서 그 적격 등급으로 올라가는 채권 기업들의 숫자인데요. 지난해 라이징 스타 등급을 받은 해당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폴런 엔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 한계 기업에 대한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그런 기업에 대출을 하는 대형 은행의 실적이 마냥 나쁠까? 물론 일부분 나쁠 수 있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니까. 하지만 전반적 큰 틀에서 보면 그 대출한 채권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부분이 부실화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주말 동안 발표된 그 대형 은행인 JP 모간에 대한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12개월 예상 EPS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가는 그 영향으로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마냥 어려운 수준,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적이나 이런 둔화가 마냥 어려운 수준, 물론 업종마다 다를 겁니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간 금융시장 리뷰에 이제 금리와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CPI 지난주에 발표됐었고 수치는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찾았다 해서 뭐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목표 수준이 2%대는 아니지만 그 꾸준하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투자자로 하여금 물가가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걸 바탕으로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완화가 연내 실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 연준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쉘터와 관련된 부분, 주택 시장과 관련된 부분의 비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 이러한 부분을 관점으로 아직 물가가 안정화됐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통화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좀 관심 있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많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뭐 금리 인상 안 하겠다, 통화정책 전환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같이 큰 금리 인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여러 지역 연준의 총재들이 약 한 25bp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금리가 5% 초과할 필요 없다라는 식의 좀 더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치몬드 연은의 박힌 총재도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 이제 가장 이런 최근 들어서 그 연준이 금리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가장 부각되었던 블라드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5.0까지 신속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블러드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발언은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이제 지역 연은 인사 그리고 이런 연준의 인사들이 발언했을 때 그 발언 내용만 체크하지 마시고 이 연준 인사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회의에는 당연히 참석하지만 회의 참석 시에 투표권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올해 이제 금리 인상 밴드가 좀 작을 것이고 하반기에 이제 연말쯤에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난해와 달리 이번 해에 그 투표권에 있는 연준 인사들이 지난해와 다르게 이 비둘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훨씬 더 지난해에 비하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판단을 하시려면 이런 지역 연은 인사의 코멘트가 나왔을 때 이 연은 인사가 금년도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발언이 생각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정책이나 향후 전망을 체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는 보시면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매파인 블러드 총재는 투표권이 없죠.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금융시장 리뷰의 글로벌 부분인데요. 뭐 계속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가 이제 전략 산업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음식료나 아니면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을 금하거나 아니면 엄격하게 관리한다. 라는 식의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인민은행 부총재는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한 경제 상황 때문에 중국이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핀테크 사실은 그 중국 시진핑이 이제 공동 부유란 이름으로 어, 대형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폭락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그 기존 대형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그 제약을 완화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중국 증시에서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차트는 항생테크 지수입니다. 항생테크 지수인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 왔다가 지난 하반기부터 반등하는 모습, 거의 11월 달부터인데요. 11월 달 중순 이후부터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 그 정부와 인민은행의 정책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그중에 수혜를 받을 업종 중에 하나가 대형 기술 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전제가 있고요. 그 전제 하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주가 급속도로 반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첫 번째, 중국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국가기,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넓히기보다는 일정 수준 내에 비중을 유지하고 그리고 매수하시는 전략은 분할 매수 형태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관련해서 추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여전히 미국 시장이 메인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메인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앞서 뭐 금리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달러 약세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 이 시장에도 한번 관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경제 지표 일정입니다. 뭐 지난주 CPI 소비자 신뢰 지수는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보면 이제 월요일은 미국 휴장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그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18일까지 이어질 텐데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고 어, 미국이 12월 산업 생산을 18일 날 발표합니다. 그리고 19일, 20일 계속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들, 미국의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되고 20일은 이제 중국이 대출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지표 발표 일정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찾아보면 좋은가 하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사이트가 있고 여기 캘린더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표 일정이 시간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미국 관련된 부분들 나와 있고 데이트를 찍으시면 뭐 지난주 내용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뭐 다 나와 있고 이 시간대로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에 나와 있고 이 시간대에 이 지표가 발표됐을 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재차 확인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지표 발표 내용, 이런 추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금주 시장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자료를 보완하고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매일 그날의 이제 국제금융 속보 자료를 팩트와 오피니언으로 나누어서 팩트 내용 그리고 그런 오피니언 내용을 분리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아니면 투자 시장을 판단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